여러분,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를 듣고 나면 정말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싶을 거예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정말 한 번도 들어보신 적 없는 새로운 형태의 상견례 이야기를 가지고 왔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상견례에서 혼인약정서를 본 적 있으신가요? 그것도 30억짜리 아파트를 요구하는 약정서 말이에요. 이런 충격적인 이야기들이 궁금하시다면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세요.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고급 한정식 레스토랑. 오늘은 김준호 씨와 이수진 씨의 상견례가 있는 날이었습니다. 준호 씨의 아버지인 김 회장은 중견 건설업체를 운영하는 성공한 사업가였고, 수진 씨는 평범한 중산층 가정의 딸이었습니다. 하지만 누가 상상이나 했을까요? 이 평화로운 상견례가 충격적인 사건으로 변할 줄을. 두 집안 모두 정장을 차려입고 정중한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김 회장은 온화한 미소로 인사했고, 수진 씨의 어머니 박영숙 씨도 처음엔 정중하게 응답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 회장님. 저희 딸 수진이가 항상 준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박영숙 씨가 말했습니다. 김 회장도 웃으며 대답했죠. 아, 그러셨군요. 저희 준호도 수진 양 이야기를 자주 하던데요. 좋은 인연으로 만나게 되어 기쁩니다. 분위기는 화기애애했습니다. 음식도 나오고 서로 가벼운 대화를 나누며 시간이 흘렀죠. 그런데 여러분, 이때까지만 해도 아무도 몰랐습니다. 박영숙 씨의 가방 안에 폭탄 같은 서류가 들어있다는 것을요. 식사가 어느 정도 진행되자 박영숙 씨가 갑자기 가방에서 A4 용지 몇 장을 꺼내더니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김 회장님, 사실 오늘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이 순간부터 상견례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김 회장이 의아한 표정으로 서류를 바라봤습니다. 이게 뭔가요? 박영숙 씨는 당당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혼인약정서입니다. 요즘 시대엔 이런 것들을 미리 정해놓고 결혼하는 게 좋다고 해서요. 혼인약정서라고요. 과연 그 안에는 어떤 내용이 적혀 있었을까요? 김 회장이 서류를 집어들고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항목을 보자마자 눈이 커졌죠. 1. 강남 30억 상당 아파트. 2. 아파트는 며느리와 공동명의. 3. 예물 5천만 원. 4. 신혼여행 경비 2천만 원. 5. 1억 상당 벤츠 자동차 며느리 명의. 6. 1년간 생활비 매달 300만 원 지원. 여러분, 이 리스트를 보고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총액이 얼마인지 계산해 보세요. 김 회장의 얼굴이 점점 굳어갔습니다. 하지만 박영숙 씨는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집은 강남의 34평 아파트는 하셔야죠? 박영숙 씨가 마치 당연한 것처럼 말했습니다. 상견례 첫날에 30억짜리 집을 달라고 요구하다니 이게 정말 현실일까요? 김 회장은 당황스러웠지만 예의를 지키려고 노력했습니다. 헛기침을 한 번 하고 나서 조심스럽게 말했죠. 적당히 살 집은 마련하겠습니다. 하지만 박영숙 씨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적당히요. 김 회장님, 요즘 시대의 신혼집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잖아요. 그리고 저희 딸이 그런 좋은 집에서 살아야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여러분, 이 상황에서 김 회장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준호와 수진은 당황한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특히 수진은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죠. 엄마, 너무 무리하잖아요. 수진아, 엄마가 내 장래를 위해서 하는 얘기야. 김 회장이 서류를 다시 들여다보며 말했습니다. 혹시 농담이신가요? 아니요, 진심입니다. 요즘 결혼하는데 이 정도는 기본 아닌가요? 박영숙 씨가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기본이라고요? 과연 30억짜리 집과 1억짜리 차가 기본일까요? 분위기가 급격히 어색해졌습니다. 레스토랑의 다른 손님들도 이쪽을 힐끗힐끗 쳐다보기 시작했어요. 김 회장은 마음을 가다듬고 냉정하게 물어봤습니다. 그럼 혼수는 어떻게 준비하실 건가요? 이 질문이야말로 핵심이죠.
과연 박영숙 씨는 뭐라고 답했을까요? 박영숙 씨는 망설임 없이 대답했습니다. 혼수는 아주 최고급으로 3천만 원어치 준비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여러분. 계산 좀 해보세요. 받으려는 건 30억이 넘는데 주려는 건 고작 3천만 원이라고요? 이 순간 김 회장의 표정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지금까지 참고 있던 것이 한순간에 무너진 거죠. 죄송하지만 이건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요. 김 회장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왜 말이 안 되나요? 저희 딸이 시집 가는 건데 이 정도는 해주셔야죠. 박영숙 씨는 오히려 당당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 주변에 계신가요? 정말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날 수 있을까요? 준호가 참다 못해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건 너무 심하신 것 같은데요. 심하다고? 내가 우리 딸이랑 결혼하려면 이 정도는 각오해야지. 박영숙 씨가 준호에게 쏘아보며 말했습니다. 수진이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엄마, 제발 그만해요. 너무 부끄러워요. 수진아, 엄마는 내가 고생하는 걸 볼 수 없어서 그래. 이런 거 미리 정해놓지 않으면 나중에 고생하게 돼. 정말 딸을 위한 마음일까요? 아니면 그냥 욕심일까요? 김 회장이 심호흡을 한 번 하고 최대한 예의 있게 말했습니다. 박 여사님, 결혼이라는 건 서로 사랑하는 두 사람이 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조건부터 내세우시면 조건이요? 이게 조건인가요? 이건 상식이에요, 상식. 박영숙 씨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여러분, 이 상황이 어떻게 끝날지 궁금하시죠? 끝까지 봐주세요. 레스토랑 안의 분위기는 이미 최악이었습니다. 다른 테이블의 손님들이 다들 이쪽을 쳐다보고 수군거렸어요. 박영숙 씨는 전혀 개의치 않고 계속해서 자신의 주장을 펼쳤습니다. 김 회장님,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저희 딸이 여러 곳에서 제안을 받고 있어요. 조건 더 좋은 데도 많고요. 이제는 협박까지 하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김 회장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김 회장의 인내심이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예의를 지키려고 노력했어요. 박 여사님, 저희도 준호가 좋은 사람과 결혼했으면 하는 마음은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이런 식으로 이런 식이 뭐가 문제인가요? 요즘 다들 이렇게 해요. 박영숙 씨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정말 요즘 다들 이렇게 할까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이때 수진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엄마, 제발 그만해요. 너무 창피해서 어떻게 해요. 준호가 수진의 어깨를 감싸며 위로했지만 상황은 더욱 악화되기만 했습니다. 박영숙 씨는 딸이 우는 것도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 말했어요. 수진아, 울지 마. 엄마가 내 앞날을 위해서 하는 얘기야. 지금은 창피해도 나중엔 고마워할 거야. 과연 나중에 고마워할까요? 아니면 원망하게 될까요? 김 회장이 마지막으로 이성적인 대화를 시도했습니다. 박 여사님, 저희 준호는 외아들이고 나중에 제가 가진 모든 걸 물려줄 생각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처음부터 그래서요? 나중에 물려준다고 하니까 지금은 아무것도 안 해주겠다는 얘기인가요? 박영숙 씨가 비꼬듯이 말했습니다. 이 논리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합리적인가요? 준호가 답답해하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결혼하는 건 서로 사랑해서 하는 거예요. 이런 조건들이 사랑보다 중요한가요? 사랑만으로 밥 먹고 살 수 있어? 현실을 봐야지. 박영숙 씨가 콧방귀를 뀌며 말했습니다. 김 회장의 얼굴이 점점 붉어졌습니다. 지금까지 사업을 하면서 여러 어려운 사람들을 만나봤지만 이런 사람은 처음이었어요. 여러분도 이런 사람 만나본 적 있으신가요? 정말 답답하죠? 박 여사님, 제가 가진 재산이 얼마인지 아시나요? 김 회장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더욱 이 정도는 해주셔야죠. 능력 되시잖아요? 박영숙 씨는 오히려 더욱 당당했습니다. 능력이 된다고 해서 무리한 요구를 다 들어줘야 할까요? 이때 김 회장이 혼인약정서를 다시 들여다보며 말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아파트를 며느리와 공동명의로 하라고 되어 있네요. 네, 맞아요. 나중에 문제 생기면 안 되니까요. 박영숙 씨가 별일 아닌 듯 말했습니다.
김 회장의 표정이 더욱 심각해졌어요. 그럼 혹시 이혼하게 되면 절반을 가져가겠다는 뜻인가요? 당연하죠. 그게 뭐가 이상한가요? 여러분, 이런 계산적인 결혼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순간 김 회장의 참을성이 완전히 바닥났습니다. 김 회장이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더 이상 온화한 미소가 없었어요. 죄송합니다만 이런 식으로는 더 이상 얘기할 게 없을 것 같네요. 김 회장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박영숙 씨는 당황했습니다. 어디 가세요? 아직 얘기 안 끝났는데요. 충분히 들었습니다. 결혼을 거래로 생각하시는 분과는 더 이상 대화할 이유가 없네요. 김 회장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담겨 있었습니다. 드디어 폭발했습니다. 과연 어떤 결말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준호도 아버지를 따라 일어났습니다. 아버지 말씀이 맞습니다. 수진아, 미안해. 우리 결혼은 어려울 것 같아. 수진이 울면서 말했습니다. 준호야. 미안해. 엄마가 너무 심했어. 아니야. 내 잘못이 아니야. 하지만 이런 식으로는 준호도 말끝을 흐렸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상황이네요. 사랑하는 두 사람이 이렇게 헤어져야 하다니. 박영숙 씨는 아직도 상황을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아, 잠깐만요. 조건이 너무 높다고 생각하시면 조정할 수 있어요. 하지만 김 회장은 이미 계산대로 향하고 있었어요. 계산 부탁합니다. 김 회장이 직원에게 말했습니다. 박영숙 씨가 따라와서 소리쳤습니다. 뭐 하시는 거예요? 상견례 자리에서 이렇게 무례하게 가도 되는 건가요? 아직도 상황을 깨닫지 못한 박영숙 씨. 김 회장이 돌아보며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박 여사님, 결혼은 사랑하는 두 사람이 하는 거예요. 장사가 아니라고요. 장사라뇨. 이건 상식이에요, 상식. 박영숙 씨가 끝까지 자신의 주장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군요. 정말 대단한 고집입니다. 김 회장과 준호가 레스토랑을 나가는 동안 수지는 계속 울고 있었어요. 엄마 때문에 다 망쳤어요.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수진아, 엄마가 잘못한 게 아니야. 저 사람들이 너무 인색한 거야. 박영숙 씨는 끝까지 자신이 옳다고 믿었습니다. 과연 누가 잘못된 걸까요? 여러분의 판단은 어떤가요? 결국 이 상견례는 최악의 결말을 맞았습니다. 두 사람의 아름다운 사랑이 한 사람의 탐욕 때문에 무너진 것이죠. 만약 여러분이 김 회장 입장이었다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사실 김 회장의 마음도 복잡했습니다. 준호는 외아들이고 어차피 나중에는 모든 재산을 물려줄 생각이었거든요. 하지만 이런 식으로 조건을 내세우며 거래하듯 접근하는 건 받아들일 수 없었어요. 부모의 마음이란 이런 거겠죠. 돈이 문제가 아니라 마음가짐이 문제인 거예요. 며칠 후 준호와 수지는 정식으로 파혼을 발표했습니다. 수지는 어머니를 원망했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박영숙 씨는 여전히 자신이 잘못했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정도 조건도 못 맞춰주는 집안이랑 결혼 안 하는 게 나았다고 말했다고 해요. 정말 끝까지 뻔뻔하네요. 이런 사람 정말 있을까 싶지만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날 수 있답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결혼은 정말 사랑하는 두 사람이 하는 거잖아요. 조건이나 계산이 앞서면 이런 불행한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이런 흥미진진한 이야기가 더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혹시 여러분도 비슷한 경험 있으시면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김 회장은 나중에 주변 사람들에게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돈이 문제가 아니었어요. 마음가짐이 문제였죠. 저런 분과는 평생 가족이 될 수 없어요. 여러분도 결혼할 때는 조건보다는 마음을 먼저 보세요. 그래야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있을 거예요. 오늘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